가수 주현미의 인생사가. 에이즈 물결표.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 털어놨다. 가수 주현미가 화제인 가운데 화교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해 방송된 TV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서는 데뷔 34년 차 가수 주현미의 인생사가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주현미는 결혼하기 전까지 대만이 국적이었다. 물론 본적은 산둥성 모평연이다. 한국에서는 그때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쪽으로 못하고 모두 여기 화교들이 다 대만 국적이었다. 지금도 여기 화교들은 다 대만 국적이다. 고 털어놨다. 그는 그때만 해도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 사실 지금도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차별이 많이 있다. 고 말하며 눈물을 닦았다. 이어 그 시절에는 더 심했다. 동네에서 화교라고 그러면 놀림도 많이 받았다면서 그런데 이제 나도 나이 들고 아이를 키워보니 화교라는 신분으로 한국에서 지내신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울먹였다. 한편 주현미는 중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화교 3세다. 주현미는 인기 절정이던 지난 88년 조용필 밴드 위대한 탄생 위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던 남편 임동신 씨 51와 결혼해 슬아의 아들 16딸 14 남매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85년 함께 미국 LA로 공연을 떠났다가 사랑에 빠져 결혼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 88년 신사동 그 사람으로 한 방송사 연말 가요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는 순간 수상소감 대신 목맨 소리로 여보라고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던 주현미는 지금도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남편과 결혼할 때를 꼽는다. 주현미 부부는 연예계의 인꼬부부로 소문나 있지만 둘째를 낳은 후 방송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서울 근교 청계산 자락에서 전원생활을 하던 94년 에이즈에 걸렸다는 소문으로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다. 데뷔 3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 일찍 결혼한 게 후회되지 않았나요? 28에 했으니까 연예인치고는 좀 이르긴 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당시로서는 인기, 가수로서의 삶,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결혼하고 싶었으니까요. 제가 우리 남편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웃음. 물론 노래가 천직이다 싶고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가족이 더 소중해요. 제 삶을 정리하면서 돌아보면 우리 남편이 제 반쪽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88년 한 시상식에서 여보라고 해 화제가 됐는데요. 남편이 결혼하면서 자기 일을 접고 제 매니지먼트와 음반 프로듀싱 작업을 도와주고 있어요. 같이 음악을 하던 사람인데 저 혼자 무대 위 영광을 누리게 돼 미안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이 상을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남편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지금도 음악에 미련이 있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식구들 모두 자는 밤에 혼자 헤드셋 끼고 기타 연주를 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웃음. 남편과 다투는 일은 없는지, 트러블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아이들 키우며 살다 보면 의견 대립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그 순간을 지혜롭게 넘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어떤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다른 일에까지 확대시키지 않는 거죠. 다툴 때 제가 이길 확률은 반 정도 돼요. 남편은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불평할 때가 많지만 저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한동안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청계산 근처에서 전원생활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결혼하고 서울 여의도에 살았는데 큰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무렵 놀 곳이 마땅치 않아 주차장에서 놀게 되더라고요.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남편과 상의 끝에 청계산 자락에 주말농장을 지어놓고 자주 그곳에서 지냈어요. 그러던 중 둘째 낳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러 그곳에 갔다가 너무 좋아서 그냥 눌러 살게 됐어요.
그 무렵 에이즈 소문으로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때가 마침 미국 유명 배우 록 허드슨이 에이즈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에이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았을 때인데 한 잡지의 이니셜로 한 가수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기사가 났어요. 처음엔 저도 그 가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어느 날 저라는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TV 틀면 매일 나오다시피 하던 가수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탓에 그런 소문이 돌았던 것 같은데 당시 주변 권유에 못 이겨 해명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부로서 자신을 평가한다면 어떤가요? 한모양처라고 하면 남편, 아이들이 화낼 테니까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웃음. 하지만 한 집의 안주인으로서 꼭 해야 할 일들은 빼놓지 않고 하는 편이에요. 철이 바뀔 때마다 옷장 정리하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직접 만들려고 노력하죠. 노래는 제게 부와 명예, 사랑을 주었지만 그로 인해 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았어요. 주현미 프라이버시 인터뷰. 주현미는 데뷔 초 약사 출신 가수로 화제를 모았다. 여자도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친정어머니의 뜻에 따라 약대에 진학, 졸업 후 한때 약국을 운영하기도 했던 것 때문에 가수로 나설 때 친정어머니의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데뷔 20여 년이 지날 때까지 안정된 약사의 길을 마다하고 험난한 가수의 길을 선택한 딸을 못마땅해 하던 그의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우리 딸이 노래 하나는 잘한다며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약사 생활을 계속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없나요? 우리나라에서 약국 운영해서 망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다지 미련은 없어요. 웃음. 저는 사실 대학 졸업 후 제약회사 연구부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며 어머니가 반강제로 약국을 차리게 했는데 사업 경험 한 번 없고 내성적인 제가 어떻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었겠어요. 당시는 의약분업이 돼 있지 않을 때라 손님들 가운데는 무조건 항생제를 처방해서 달라거나 증상과는 상관없는 약을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원리원칙대로 이러시면 안 된다, 약은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동네에서 깐깐한 약사라고 소문나 손님이 점점 줄더라고요. 어머니 반대는 어떻게 극복했나요? 극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웃음. 제가 가수 활동을 시작한 뒤 드레스 입고 밤업소에 노래를 부르러 나갈 때마다 어머니가 절 붙들고 실신할 정도로 울곤 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별 말씀은 없었지만 못마땅해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4년 전 디너쇼에서 제가 공연하는 걸 보고는 잘하긴 잘한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친정어머니기 자신에게 그랬듯 자녀 교육에 열성적인 편인가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큰아이가 학교 임원이 됐을 때도 학교에 찾아가 보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주일에 얼마씩 용돈을 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몇 주가 지나도록 용돈을 받으러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고는 한참 후 엄마, 왜 용돈을 안 주느냐며 원망하기에 자기 건 자기가 챙겨야지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고 따끔하게 야단을 쳤어요. 그런 교육 덕분인지 아이들이 자기에게 맞는 선생님 찾아 학원 등록도 하고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챙겨서 하는 편이에요. 자신이 공부를 잘했던 것만큼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클 것 같은데요. 아들, 딸 모두 학교 성적은 딱 중간 정도 하는데 전 그것으로 만족해요. 한때 욕심을 부린 적도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공부하라고 노래 부르다시피 하다가 한 번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내가 왜 아이에게 야단치고 인상을 찌푸려야 하나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싶은 부모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말자.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당신에게 노래란 무엇인가요? 노래는 제게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것을 다 주었죠. 그렇게 노래가 제게 준 건 아주 많지만 노래 때문에 치러야 했던 대가도 혹독했어요. 지금도 공연을 앞두고는 며칠씩 잠을 못 잘 정도죠. 그런 걸 잘 아는 가족들은 제가 무대에 설 때마다 떨려서 못 보겠다고 다들 도망가요. 웃음. 앞으로 살면서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진심, 순정. 좀 촌스러운가요? 웃음. 내 의지로 선택한 사람, 그리고 사랑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싶어요.